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아지 기질에 관한 영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이제 우리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기질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채로 그 강아지들을 문제가 있다, 행동 교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짧게나마 기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개는 훌륭하다 영상을 참조해서 들고 왔고요. 사진이랑 영상을 같이 이용해서 분석하고 보호자들의 교육 목적을 위해서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사용 원칙에 따라 일부 장면을 인용했다는 점, 이걸 알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보민견 진도믹스 보미입니다. 네, 이 보미는 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 입양이 됐던 친구고요. 어릴 때부터 키웠던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경계가 많고 겁도 많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를 봤을 때 엄청 공격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여기 개는 훌륭하다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보미에 어떤 기질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도 믹스견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진돗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믹스긴 하지만 그래도 진돗개에 대해 알 필요가 있고 진돗개의 이제 기질과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진돗개의 특징이죠. 기질은 사실 뭐 견종 상관없이 어떤 강아지에게 고유하게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특징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매우 강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진돗개가 집을 많이 지키는 그런 강아지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충성심이 매우 강한 친구이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건 그 한 보호자에게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면은 리트리버처럼 경계가 없으면은 집에 도둑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다 반겨주겠죠. 네,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친구들은 또 독립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누구에게 의지한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할 거 하면서 이제 충성심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게 모두 충성심이랑 경계심이랑 독립성 이런 것들이 강할수록 영역의식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어떤 강아지든 어느 정도 자기의 영역의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강아지보다 좀 더 강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특징들을 모르는데 뭐 진도 믹스에 관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다 키우고 싶다 했을 때는 음, 그 친구 이제 특징이나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아지를 선택할 때 견종도 중요하지만 그 견종의 특징이랑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어떤지를 알고 그 친구가 어떤 기질로 태어날지를 알고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강아지는 뭐 짧게는 13년부터 길게는 20년 넘게도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들한테도 인사도 보면은 이게 아마 데려오기 전 영상일 거예요. 데려오기 전 영상인데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없었던 보미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둘 다 경계심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질이나 이런 것들은 어릴 때는 또 잘 발현이 안 됩니다. 어릴 땐 잘 발현이 안 되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 영역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기질이 확 나오진 않아요. 안정감을 느껴야지 그때부터 기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분명히 1학기 때는 조용한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이 편해질수록 또 다른 성격이 나오는 거죠. 원래의 성격이었던 거죠, 그 친구의.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있다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런 것처럼 나중에 기질이 발현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잘 놀았다고 해서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 친구의 성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3, 4살 때쯤 됐을 때 갑자기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다른 강아지에 대한 공격성이 심해졌대요. 기질적으로 원래 이런 모습이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영역을 자리 잡고 편안하고 하면서 나았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사회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회화 시기를 제대로 못 거쳤으니까 지금의 기질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된 채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친구가 아까 말했죠. 경계심이 강하고 자기 영역이 강하다. 영역에 대한 그게 강하다. 지금 여기 자기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보십시다. 한번 보실게요. 엄청 잘 짓죠?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지키면서 경계심도 보여주는 모습. 이게 꼭 이상하진 않다는 거죠. 원래 진돗개 자체가 특징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근데 사회화가 잘 되면은 이게 좀 덜할 수는 있겠죠. 이 모습들이 사실 진돗개는 토종견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자기 영역에 대한 침범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에 각인된 기질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은 어느 정도 사회화가 필요한 거고 사회화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사회화는 또 견종마다 그 친구의 성격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진도 쪽 애들은 사회화가 금방 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은 한 살 되기 전까지 사회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물론 더 빨리 할수록 더 좋겠지만 근데 이 친구들은 한 살 동안의 그 사회화를 놓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평생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살 동안에 강아지를 한 4마리만 만났다. 그 네 마리만 친구가 되는 거고 다른 강아지들이랑은 인사를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적게 만났다면.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못해도 100명의 사람과 100마리의 좋은 강아지들을 만나면서 사회화를 길러야 된다라는 말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돗개일수록 더욱 사회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리트리버 이런 친구들은 평생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사회화가. 그래서 어떤 강아지랑 또 친하고 카피바라랑 또 논다고 하죠. 카피바라도 성격이 좋은 동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회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친구일수록 진도일수록 데려왔을 때부터 엄청 사람에 대한 경계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데려왔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더니 한 거 보면은 이제 기질이 이미 슬슬 나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데리러 오신 거예요. 이 보호자분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데려왔어야 하는 거죠. 만약 입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은 이제 보미가 이런 사회화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친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고 어떤 식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데려왔으면은 아마 요 정도까지 걔는 훌륭하다에 나올 정도로 심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대한 경계가 그래서 갑작스러운 손길, 카메라, 보미에게는 모두 경계의 대상이다. 네, 이런 친구들은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한 번 이 텐션이 올라가, 그러니까 좋은 텐션 말고 나쁜 긴장의 텐션이 올라가면은 그 긴장이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갑작스러운 손길, 아까 보호자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보호자가 이제 얘가 긴장 상태에서 몸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곳곳에 카메라 설치한 것도 얘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모드죠. 완전 경계 모드예요.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간식을 줘도 경계하기 때문에 잘 안 먹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존 모드를 하죠. 생존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냅둬야 돼요. 이런 때는. 어쨌건 이렇게 심하게 경계를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개들의 기질은 언제 발현될까? 네, 개들은 이제 한두 살 이후로 보통 기질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한두 살 이후로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착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제 뭐 스트릿독이나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영역에 구분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어느 순간 이제 영역이 구분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성격이 살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얘가 성격이 살 나왔다. 그거는 보호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친구의 기질입니다. 그걸 이제 사회화로 이제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적응 기간을 거쳐서 정착했거나 자리를 잡았거나
뭐 어쨌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보통 기질이 발현이 됩니다. 이 기질은 다시 말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 기질들이 있겠죠. 좋은 기질들도 있겠지만 안 좋은 기질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이랑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를 통해서 그 강아지와 같이 공생을 해야 됩니다. 기질이 어느 정도 통제가 돼야지 이제 나쁜 기질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거든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수그러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다뤄내야 한다. 불편한 시그널. 이 보면은 개들이 굉장히 불편한 시그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이제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제가 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들고 왔거든요. 불편한 시그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면은 자, 코 리킹이 핥는 건데 이제 코를 핥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불편해 할 때. 예를 들어 저 반대쪽 강아지가 짖거나 사람이 다가올 때,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다가올 때, 아니면 상황이 별로여서 이럴 때 코 리킹이나 코를 핥거나 아니면 뭐 별로 졸릴 일이 아닌데 막 졸린 눈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졸린 눈을 이렇게 끔뻑끔뻑하면서 보여주면 끔뻑끔뻑하면서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불편하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고. 꼬리 물기 있죠.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자기 집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 꼬리를 물면서 뱅뱅뱅뱅 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불편한 시그널 중 하나고요. 반복적인 행동, 이 꼬리 물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반복적인 행동은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앞발을 계속 핥는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꼬리를 문다든가 아니면은 자꾸 뱅글뱅글 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이런 불편한 시그널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불편한 시그널들을 대표적인 것만 들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이 되면은 또 다른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긴장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이 지났죠. 2년이나 그랬는데도 이게 편안하지 않다는 거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우선 예민한 친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는 이거를 이제 후천적 경험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무슨 여기 영상에 나오는데 이제 뒤에 엄청 큰 트라우마가 한번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애가 계속 의기소침한 건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니 우리가 잘못 키웠나? 근데 이 기질은 정말 후천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경험으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기질을 무시를 못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산책을 하면서 다른 강아지에 대한 공격성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포식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보면은 보호자가 컨트롤을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여기 많이 끌려다니죠. 방금 엉덩이를 쭉 빼면서 교우 막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줄을 놓치거나 뭐 했을 때 이 강아지는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나왔죠. 과거에 닭을 10마리 죽인 사건이 있다.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 방금 반영 놓쳤으면은 무조건 죽었어요. 그 강아지는. 자, 그러면은 우리 개들은 보통 이렇게 죽이면은 잡아먹진 않아요. 왜 잡아먹진 않으면서 물어 죽일까? 이것도 기질에 관련된 겁니다. 자, 포식 공격성. 포식자로서 사냥 본능으로 인해 눈앞의 생물에게 달려드는 습성이에요. 이게 생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눈앞의 생물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도 생물이잖아요. 사람한테도 달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포식성은 갖고 태어나는 기질 본능이에요. 요거는 약간 투견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친구들도 다 기질적이거든요. 뭐 투견끼리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당연히 기질적으로 어느 정도 포식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포식 공격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사회화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를 놓치면은 아무리 좋은 분에게 입양을 가더라도 만약 그분이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큰 사고가 터지고 안락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개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개들도 자기들이 이제 그러고 그 기질이 그렇게 나오는 게 본인 자기들의 선택도 아니지만 보호자들은 그 기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몇 천만 원의 배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예를 들어 그 강아지가 갑자기 할아버지한테 훅 달려갔어요. 공격은 안 했어도 그냥 훅 위협적으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지셔서 몇 천만 원의 의료비가 나온 그런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질이다. 포지성은 기질이다. 여기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타동물에 대한 공격성은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작잖아요. 우리 성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으면은 타동물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약 줄을 놓쳤을 경우에. 자, 여기서 이제 나왔죠. 많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작용된 한 건 아닐까라고 이제 보호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영욱 훈련사님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이제 기질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트라우마냐 기질이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의 누가 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 사실 뭐 아까부터 답을 알려드렸지만 당연히 기질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친구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같은 환경에 자란 아들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진짜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반, 같은 학원, 뭐 같은 침소 뭐 다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양아치처럼 이렇게 애들이 때리고 다니고 이 친구는 공부만 하고 다녀요. 자, 그럼 요거는 환경 탓일까요? 기질 성격 탓일까요? 그렇죠. 기질 성격 탓이죠. 그러니까 이 기질은 물론 이렇게 컨디셔닝 하면은 당연히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컨디셔닝이 안 된 상태에서는 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는 복싱을 좋아하겠죠? 제가 격투기를 좋아하는 편인데 누구는 복싱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맞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에 따라 다른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내 생존 본능, 전투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니까 또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것처럼 기질이 굉장히 무시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냐에 따라도 다른 거죠. 내가 뭘 좋아할지는 환경으로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내 스스로가 가치를 느끼는 걸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결국에는 기질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본성.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처음에는 예민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환경도 되게 조성이 잘 돼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역도 딱 지어지면서 더 뚜렷하게 이 친구의 기질이 나왔을 거예요. 그럴 때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교육 같은 큰 경험이 없으면 본성만 남게 돼요. 그럼 이 본성의 기질과 같은 맥락이면 그냥 얘 그 본성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 억누르면서 살고 있죠. 예를 들어 배고프다. 밥을 먹어야 한다. 근데 다 도둑질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재활을 소비해서 이렇게 음식을 사 먹듯이 어느 정도 이 교육과 그런 큰 경험이 없으면은 다 훔치고 먹고 살고 범죄가 난무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본성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뭐 살아남는데 유리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겠죠. 이 친구의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보호자와 살고 있다면 훈련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좋은 환경이 아니면 훈련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꼭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놀이로 하는 훈련,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격성, 포식 공격성이나 아니면 경계심이 강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환경이 없으면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뭐 산책을 그래도 두세 번은 나가면은 계속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산책도 안 나가고 보호자는 뭐 얘를 신경도 안 써. 근데 훈련만 해. 그러면은 당연히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고 이 훈련도 당연히 제대로 안 먹히게 되겠죠. 결국 공포심만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이 친구는 계속 그냥 나락으로 간다 하죠. 이 마음이 완전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과 좋은 보호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훈련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나오신 보호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보호자분들이고 보니까 집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주변 산책도 막 자주 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질적인 문제들이 이제 알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뒤에 보면 결국 이제 포식 공격성 때문에 달려드는 그런 성격들도 어떻게 뭐 이렇게 다루는지도 알려주시곤 해요. 강영호 훈련사님께서 피지 칼라를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 나가게 목을 탁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훈련하는 모습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기질에 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보호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굉장히 겁이 많아서 그냥 숨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진짜 짖음이 그냥 너무 심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보호자를 아예 물지도 못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보호자를 너무 잘 무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건 이 기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발현된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